북콘서트를 하고 인사 말씀을 하는데 본인이 그 사법연전을 수료하고 판사 검사를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내게 됐는데 내게 된 비용 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돈을 우리한테 노동상담소에다가 보증금을 내놓고 정작 자기는 남한테 돈 꾸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얘기하기도 어려워. 이재명 변호사의 그 체면으로 봤을 때는 남한테 10원도 꿔본 사람이 아닐 거라고 보니까. 광주 여주 이천의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모든 돈을 갖다가 보증금을 내놓고 정작 자기 사무실은 남한테 정말 어려운 돈을 꾸어도 이렇게 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그 얘기를 그냥 처음 들은 거예요. 도저히 그 얘기를 듣고 저하고 이제 그 간사 한 명 이민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옆에 있다가 네,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받치고 미안하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거기서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도 오늘 이렇게 기회가 저한테 왔는데 그 고마운 얘기를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한테 한 번도 고맙고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큰 빚을 지고 사는 마음을 한 번도 열어놓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여주 이천의 노동자 농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자기가 큰 선행을 하고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십수년이 지나서 알았고 또 저 또한 그거를 고맙다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어, 30년 전에 노동법률상담소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광주, 이천, 여주 지역이었었습니다. 네, 동북권역이죠.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한 세상을 살 수 있겠냐라고 했었던 고민을 했었던 시점에서 지인께서 지인 소개를 만나셨어요? 네, 지인께서 아주 훌륭한 분을 소개를 한번 시켜주겠다고 네네. 그 지역의 보수성과 배타성이 워낙 커서 과연 어떤 분이 오실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주 그 동안인 한 분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분이 누구를 모시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분을 소개받는 게 아니고. 네. 그러더니 그날 인사만 하고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도 그렇게 가시고 그런데 같이 토결시켜준 분이 묻지는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칠 수 있으니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나타나더니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오게 됐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내 성적을 봤을 때는 판검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네. 이 지역에 낙후된 이런 지역과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보고 더 이상 나 편한 데를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을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러더니 한 2주 후 되더니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죠, 상담 일정을. 네. 그렇게 해서 이 지사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겸손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한 번 와서 만나면 네. 언제 오느냐 물어서 또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게 돼요. 수요일 날은 12시 넘어서. 네. 또 지금은 토요일 날 우리가 쉬지만 그때는 토요일 날 쉬지는 않았는데 네. 법원은 재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연수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침 일찍 내려오세요. 버스를 타시고. 이재명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로 가려서 남고 싶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도. 그냥 노동 형제로서 네.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풀 사람으로서 동지로서 그 이해해달라고 했었던 거를 늘상 보기만은 날 변호사가 아니에요. 여자랑 똑같은 사람이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네. 광주, 여주, 이천 쪽에 법률 상담소를 내시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과 농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 비용들이나 이런 게 좀 적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비용들은 그럼 감당하셨어요?
이제 그 간사들은 네. 열정과 헌신성만 있는 분들이에요. 네. 적어도 이제 그 보증금 마련하고 네. 정기적 월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월세는 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노가다에서 해서 네. 노동을 해서라도 우리가 뭐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보증금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근데 이제 보증금이 마련을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 이재명 변호사가 걱정이 마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 뭐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역시 그 변호사가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 마련하는 큰 어려움이 없나 보다. 네. 역시 변호사는 대단해. 이렇게 하고 어떤 보증금 마련이 됐어요. 월세 마련이 쉽지 않은 거죠, 네. 사실은. 간사들도 각각. 근데 오늘 첫 달에 그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월세하고 활동비에 쓰십시오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달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남에 올라가서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을 먹고 얼큰해지면 내려올 쯤 되면 봉투에 담아서 쓰십시오라고 내려와서 보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달이 말지라고 했는데 그게 지속됐었죠, 사실. 매달 그렇게 네. 100만 원 약간 네. 넘는 돈을 네. 지원을 해줬군요. 그렇죠. 이재명 그래서 지사가. 그때 당시에 월세가 한 20만 원이고 네. 간사 3명 활동비하고 간사들 생활비까지도 나눠 쓴 큰 돈이었던 네. 거예요. 활동을 3년 정도 하신 걸로 아는데 그죠? 3년 하셨죠? 3년 했는데 이제 그 처음에 그 임대를 한 데가 네. 한 번 이사를 딱 갔어요. 이사를 가셨어요? 네. 왜 이사를 가셨어요? 가게 됐는데 하나는 그 건물 주인이 나타나서 잠깐 보자고 하더니 네.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심각하게 얘기하더니 자기 아들이 뭐 서울에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네. 여기를 써야 되니 네. 어떡하겠냐. 계약 기간이 1년인데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죠. 뭐 그래도 한 달치인가 2달치 월세를 안 받을 테니 네. 기간까지는 있으라고. 네. 월세를 안 받고 그냥 2달이나 더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은. 그래도, 참 특이한 분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2달 채울 무렵에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잠깐 보자 그러더니, 이 얘기는 참 알 수가 없는데, 빌려주고 나서 처음에는 그분이 그때 당시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60년도에 본인이 노조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뜻이 좋아서 내가 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정부 경찰과 뭐 어디서 정부 국가가 네네네 아침 저녁 찾아와 가지고 뭐 큰일이 나겠다는 등 뭐 이러다가 본인이 건물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협박하고 네네 그래서 차마 아들 핑계는 됐는데 양심상 이 얘기를 해줘야지만 자기가 마음이 편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엊그전에 4-5군데를 갔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게 찾았는데 네, 그냥 1년만 있어도 너무 고마웠었던 것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가게 된 게 이제 이천에 분수대 로탈이라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분수대 로타리. 네네. 이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었어요, 거기가. 네. 5층 건물인가 그랬었는데 거기에 4층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도 다르게 그냥 비슷하게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시키고 계약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네네. 뭐 노동 노동 상담소 이런 게 아니고 네. 뭔가 좋은 일 하는 거다, 네. 봉사하려고 네.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 보증금이 이제 지하 있을 때보다 많이 올라가요. 한 1,500만 이상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또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지하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는 거기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후 그러고 나서 2013년도가 이제 이재명 변호사님이 시장이 돼서 재선하는 콘서트에 간 거예요. 콘서트장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또 이재명 변호사를 다시 한번 크게 감동받는 일이 있었어요. 북 콘서트를 하고 인사 말씀을 하는데 본인이 그 사법연전을 수여하고 판사 검사를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내게 됐는데 내게 된 비용 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남 13년이 지난 그렇죠. 뒤에 예. 구시청 지금 현재 거기가 무슨 태평동인가요? 거기 앞에 옛날에 성남시청이 있었어요. 네, 네. 시청 그 대로변 맞은편에 2층인가 사무실을 내셨었는데 그때 그 비용이 그때 비용 마련을 첫 번째는 2천만 원 보증금이었는데 본인의 성남에 있는 본인의 변호사 네네, 사무실 예. 계시는 돈이 거죠? 한 푼 없어가지고 네, 변호사 사무실 낼 때 1,000만 원은 조영라 변호사 가서 사정 얘기를 하니 1,000만 원을 선뜻 주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게 2천만 원인데 그래서 고민에다가 찾아간 게 본인이 검정고시 출신인데 검정고시 학원 원장님한테 찾아갔대요. 학원 원장은 거의 자식만큼 많이 사랑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1,000만 원을 바로 그 자리에 주더라는 거예요. 그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는 거예요. 다 돈을 빌려가지고. 네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우리 사무실에 2천만 원 보증금은 자기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 있는 돈을 우리한테 노동상담소에다가 보증금을 내놓고 정작 자기는 남한테 돈 꾸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얘기하기도 어려워. 이재명 변호사의 그 체면으로 봤을 때는 남한테 10원도 꿔본 사람이 아닐 거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절박한 마음으로 돈을 꿔달라고 두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주 여주 이천의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모든 돈을 갖다가 보증금을 내놓고 정작 자기 사무실은 남한테 정말 어려운 돈을 꾸어도 이렇게 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그 얘기를 그냥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도에 그 사무실 낼 때 모르셨는데 전혀 몰랐고 13년이 지난 한 뒤에 번도 얘기를 한 적도 뒤에야 없고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도저히 그 얘기를 듣고 저하고 이제 그 간사 한 명 이민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쵸, 옆에 또 있다가 네.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받치고 미안하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바깥 기다렸는데 나 끝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된 거죠. 거기서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도 오늘 이렇게 기회가 저한테 왔는데 그 고마운 얘기를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한테 한 번도 고맙고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큰 빚을 지고 사는 마음을 한 번도 열어놓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여주 이천의 노동자 농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자기가 큰 선행을 하고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10수년이 지나서 알았고 또 저 또한 그거를 고맙다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뿐만 아니고 그 같이 했었던 또 그때 당시에 그 미랄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분들은 크게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또 이런 감사와 죄송함을 오늘 또 전해드리는 말씀 드리네요. 그 말씀을 2013년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후에 이재명 지사에게 한 번도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구나. 너무 미안하고 고맙죠,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사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가끔 보여줄 때마다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 열정과 환심과 그런 시민을 사랑하는 그 깊은 셈이 있는 분이 매도됐을 때 저는 알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고맙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